이거를 이제 회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뭐만 하면 다 회피가 아닙니다. 우리 둘이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감성에 젖은 추상적인 말들은 상황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힘을 얻고 나도 그 상황을 잘 이겨내서 다시 관계에 힘을 써야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상황 이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들도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개선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상황, 시간이 지나도 개선이 될 수 없는 상황, 개선이 될지 안 될지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한 상황. 당연히 또 같은 성향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상황 이별에 대한 예시와 이별을 결심하는 이유, 또 상황별 재회 방법들에 대해서 개인 상담을 통해 취합한 내용들과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가장 많이 접한 사연들이요, 고시 공부나 아주 중요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 그럴 때 상황 이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연애를 하게 된다면 데이트도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연락도 때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하고, 시간적인 할애는 물론이고 또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연애 자체가 공부에는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는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지만 연애를 하던 와중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라면 그간 해왔던 것들을 못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행동들이 우리 관계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연애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전만큼 연애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내가 공부에 몰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런 상대방을 배려해 주고 싶어서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돼,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 자체가 이별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 수입이 없어서 데이트 비용을 내가 다 부담한다고 쳐요. 그런 게 점점 쌓이다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부채감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금전적으로 너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계속 받기만 하고 내가 줄 수가 없다면 보통 상식의 인간이라면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성향에 따라 자격지심이 발동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동등하지 않은 관계는 건강하게 오래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부담과 부채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운함을 표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사람을 더 궁지에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내가 물질적인 것은 모두 부담할 테니 너는 그냥 시간만 내달라, 이런 말도 좋지 않습니다. 부채감도 부채감이지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일 겁니다. 기다려주시면서 힘이 되어주고 내 할 일 열심히 잘하고 상대가 공부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며 지내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무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나보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위한 진짜 배려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일 그런 상황적인 이유로 이별을 말했을 경우 붙잡고 매달리기보다는 너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한다 라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상대방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옆에만 있게 해달라던가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던가 그런 식으로 붙잡고 매달리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상대방을 위한 행동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또 그렇게 매달릴수록 상대방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미안함이 더 커져서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시 연락을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재회 생각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애초에 상대방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방해 요소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되는 존재,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부분을 평소에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갑자기 느낄 가능성은 낮아요.
평소에 잘하자. 상대방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건 묵묵히 곁에서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신뢰를 가지고 신뢰를 주시고 그냥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게 놔두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옆에 있어도 공부에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스스로 느낀다면 상황적 이별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상황 이별을 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가족 문제, 가족 중에 누가 편찮으시다거나 그래서 연애 자체가 힘들어질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서 연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물질적이든 시간적이든 마음적이든 신경 쓸 여유가 없을 때, 기본적인 연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 물론 연애 자체를 시작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연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면 둘 중에 놓을 수 있는 쪽을 놓게 되는 거겠죠. 대부분 가족이라는 상황을 놓을 수는 없으니 연애를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그래야만 재회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경우, 언제 부모님이 허락할지 모르는 상황, 허락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이 경우는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을 경우 연애를 지속하거나 재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감성에 젖은 추상적인 말들은 상황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어떤 선입견이 있을 경우 그 선입견을 깰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어필하신다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열 수 있게끔 정성과 성의를 꾸준히 보여주신다든지 그렇게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해 보신다면 좋은 방향으로 상황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상대방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 나도 우리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자식이야. 내가 왜 반대를 당해야 돼? 이런 마음이라면 애초에 관계를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깊게 이야기하자면 길어질 수 있는데 상대방이 부모님과 완전하게 연을 끊지 않는 이상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상대방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보겠다. 상대방 부모님의 인식 속에 나라는 사람을 다시 재정립해 보이고 싶다. 그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어설프게 노력하는 신용만 해볼 마음이라면 애초에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 부모님이 상대방을 반대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노력하고자 하는지 또 나 역시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줄 의향이 있는지 서로가 합심해서 해결책을 모색할 마음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해방감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이별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기댈 수 있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라면 이별을 말하진 않을 겁니다. 아무리 독립성이 강하고 혼자 해결하려 하는 성향이라 하더라도 힘든 상황에 몰렸을 경우 곁에서 든든한 사람이 묵묵하게 지켜주고 있다면 오히려 힘을 얻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 애인이 너가 힘든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는데 그래도 연락을 좀 더 해줄 수는 없을까? 만나자는 이야기도 안 하고 너무 서운해. 애정 표현이 줄어들어서 너무 서운해.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느 누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질까요? 그래,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상대방까지 나를 힘들게 한다면 누구라도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요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학업이나 취업 문제로 힘든 상황일 경우 나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든가 도움을 줄 수 있다든가 보채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면서 응원을 해주고 든든함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힘을 얻고 나도 그 상황을 잘 이겨내서 다시 관계에 힘을 써야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 할 일 열심히 잘하고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진취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건강한 자극과 응원을 주는 것, 그런 모습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 일이 너무 바쁠 경우 일을 버릴 순 없겠죠. 회사를 안 나갈 순 없겠죠. 그런데 일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연락은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지속적으로 서운함을 표출한다면 연애라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그만둘 수 있는 관계이니 스트레스 주는 하나의 요인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회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많이 계실 텐데요. 뭐만 하면 다 회피가 아닙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만들고 숨막히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놓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예요. 숨쉬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왜 관계를 놓아버렸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유도 없이, 어떤 말도 없이, 어떤 시그널도 없이, 한마디 언급 없이 잠수를 탄다거나 잠수 이별을 한다거나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회피가 맞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한 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나름의 노력도 해보고 언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반복이 되었고 그게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되어서 관계를 놓아버린 것을 두고 나를 회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전에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했는지 먼저 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나 관계나 상황에 대한 해방감이 절실해서 이별을 한 경우 일정 시간 해방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놔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붙잡거나 매달리거나 설득하려 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차단뿐이에요. 일정 기간 놔두면 해방감을 조금이라도 만끽한다면 사람이 여유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때, 또 상대방이 생각했던 문제적 요소, 잦은 서운함의 표현이라던가 의존성이 강한 모습 등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되었다면 재회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이별을 말한 거라면 그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그만큼밖에 안 됐었나 보네, 나는 너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나 보네, 내가 너에게 짐이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말들을 마지막에 남겨놓으신다면 추후 재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짐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서 원망의 화살을 날려버리신다면 그 순간 상대방은 더 미안해서라도 재회 생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과 다시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겠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든 이별을 원했다면 그건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니 도와달라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어서 이별밖에 방법이 없다면, 나와 헤어져 줌으로써 그게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래, 기꺼이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이런 태도로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신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추후 상황이 나아졌을 때, 해결이 되었을 때 다시 재회의 가능성을 올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평소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든든한 사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내 미래에 반드시 함께 갈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신뢰가 있다면 관계를 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의 상황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면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계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붙잡고 매달리기보다는 그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추후 재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반드시 좋게 남겨둘 것, 좋게 마무리할 것. 원망의 화살은 재회의 여지마저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외로 제가 성향이 INTJ라 INTJ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INTJ는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고백을 받는다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고백을 거절할 수 있나요? 이런 류의 비슷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상황 이별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 상황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확고하다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크더라도 그런 감정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방면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볼 거예요. 그런 경우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잘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좋아했다라는 전제하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공개 사연과 질문들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 링크에 남겨주시면 채택해서 영상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영상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댓글 남겨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